오늘은 제가 예전에 유튜브 업로드를 하기 전부터 해왔던 용감한 글쓰기 노트라는 걸 주제로 여기서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말하기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라고 하잖아요.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워낙 만나는 사람이 예전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어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 부족한 느낌, 결여된 느낌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고려하다가 고민하다가 나온 게 이 책을 통해서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말하는 거고요. 생각보다 저한테는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오늘 주제는 행복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말을 하면 자주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랬죠. 그래서 금지, 이것도 제 말버릇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고치려고 시작했는데 이거를 혼자 녹화하는 과정에서 제 감정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제 생각을 기록해 둘 수 있다는 게 말하는 과정에서 치유가 되더라고요. 오늘은 근데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복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 아니다라고 딱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쪽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게 보면은 여유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취미 활동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직업을 가져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조금 더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도 한 5년이나 10년 전에 서울에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6월 17일 이후에도 지금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선택을 한 것이죠. 이제 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6년 전에 집을 산 사람들은 돈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 은행에 빚을 내서 아무튼 허리띠를 질끈 메고 살았을 거라고요. 우리가 흔히 욜로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은 미래에 올 수 있는 어떤 행복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 수익 같은 걸 많이 낮추고 지금에 집중하자는 어떤 모토잖아요. 집을 좀 빨리 사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여행 한 번 더 갈 때 적게 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고 결과의 문제인데 생각하기 따름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선택지를 그걸 고름으로써 나머지는 배제가 되는 거고, 대부분은 아주 배타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서로 배타적이니까요. 아주 배타적인 걸 고르라고 한다면 이제 결혼 같은 거,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이걸 하나를 고르면 나머지를 선택할 수 없는 부분들로만 사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동시에 두 개를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짜장면이랑 짬뽕을 먹을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짬짜면을 먹으면 된다라고 주변에 얘기를 하는 편인데, 아니면 한번 짬뽕을 먹었으면 그 다음엔 짜장면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 어느 정도 배타적인 선택지에서 하나를 고른다는 거는 나머지 여러 선택지들을 버린다는 것이고, 그 선택지를 골랐을 때 나오는 결과가 내가 기대한 거랑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일치하는 정도를 행복이라고 했을 때 기대치가 낮을수록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행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기대치에 대한 문제고 만족에 대한 이야기다, 만족에 대한 담론이다라고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저한테 설득돼 버렸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이 났네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A부터 Z까지 선택지가 있고 내가 대략 H 정도의 선택을 했을 때 이 각각 알파벳마다 따라오는 어떤 결과물들이 있겠죠. 결과값들이. 이게 여러 A부터 Z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가부터 하까지 있고, 세상엔 여러 선택지들이 복합적으로 존재를 하잖아요. 차를 언제 살 것이냐, 차를 어떤 걸 살 것이냐, 그리고 결혼은 언제 할 것이고 집은 언제 어디서 살 것이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예를 들어 여자친구한테 꽃을 선물한다 하더라도 지금 계절에 수국을 선물할 것이냐, 리넌큘러스를 선물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값을 사람들은 기대를 해요. 그렇잖아요.
이걸 골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65 정도 되겠다. 75 정도 되겠다. 정말로 나온 결과 값이 75거나 그 이상이면 우리는 어느 정도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너 지금 행복해? 라고 물었을 때 나 행복해 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결국은 내가 기대한 것과 얼마나 일치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가 행복의 조건이 된다기보다는 내가 이걸 했을 때 이만큼 행복하겠구나,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오겠구나 라는 기대값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택이라는 것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기회비용들을 다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 나머지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버려지게 되는 많은 것들, 이걸 선택해서 나온 결과가 나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우냐가 행복의 척도인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주제네요. 이게 처음에 이걸 접근을 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너는 행복하니? 라고 했을 때, 네, 저는 행복해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 그릇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행복도 그릇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소탈하다, 소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간장 종지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지내는 삶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안온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막연히 책을 열었을 때는 무슨 소리야, 행복은 뭘 골랐느냐에 따라서 좌우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사회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런데 행복하다는 말이 나올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합리화나 자기 기만이나 그 과정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까지 행복하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일반적으로 불행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건 항상 행복하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는데, 오늘 이 말하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행복은 만족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20대 초중반에 모토로 삼았던 말인데, 행복은 내 손 안에 작은 새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 참 좋아해요,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새인데 하늘을 마음껏 누비는 그 새가 내 손에 이렇게 안겨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진짜 행복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멋지게 날아가는 독수리나 올빼미나 이런 멋진 새들을 보면서 우리는 동경하고 하잖아요. 하물며 평화의 상징 같은 비둘기나 리빙스턴 같이 갈매기 같은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그런 자유로움을 우리는 갈망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내 손 안에 있는 작은 새의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21살 즈음에 했던 생각인데 오랜만에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버릇 중에 많이 나왔을 수 있어요. 근데가 또 여기 있네요. 업로드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이게 4번째 세션이거든요. 이 책도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2012년에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실제로 쓴 것들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하루아침에 대답하기 어려운 주제들도 많기 때문에 천천히 말하기 연습하면서 말 버릇을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